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5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슬라이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등록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록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XRP, ADA, 그리고 알고랜드, 비트코인, 스텔라 루멘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XRP 투자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훨씬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현이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긍정적 뉴스로 더블록 프로에 의하면 결제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2021년 38개로 정점을 기록했는데 약세장에서는 감소했다. 2012년 시작된 리플과 같은 초기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간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 왔다. 미국의 암호화폐 친화적 법률 변화는 내년에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의 부활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약세장에서는 특히 눈에 띄게 감소하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가 바로 결제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세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도가 일단은 떨어지고요. 특히 결제 프로젝트는 타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개발자나 혹은 기업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 않는 성향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웃풋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강세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리플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전 CFTC 위원장이 SEC가 결국 패소한 리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이 그의 견해를 옹호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렉 기자와는 반대로 안티 XRP로 유명한 기자이고 XRP 커뮤니티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진입을 기점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평가, 특히 XRP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SEC가 패소한 사항에 있어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항소는 기각이 될 것이고 또 1월 20일 게리 겐실러가 사임하면 이런 절망적인 항소를 계속할 정치적 동기 역시 대부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에 대한 소송이 미국 SEC와의 소송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고 또 미국 SEC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투자자에 의한 집단 소송이고 또 기소 대상에는 브래디 갈링하우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XRP 소송의 최종 판결을 가속화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플이 SEC와의 싸움에서 큰 힘을 얻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현재 SEC와의 소송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이고요. 다만 해당 소송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를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고 또 해당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궁극에는 미국 SEC의 항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쟁점이 해결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재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나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30일까지 논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마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당의 원내대표 협상으로 갈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가상자산과세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또 상속이나 증여세법, 배당과세 관련된 부분 문제 등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과세 유예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를 위해서 부자 감세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인가 본데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디 최소 2년간의 유예를 통해서 오랜 시간 끝에 온 강세장 속에서 한국 시장에도 활발한 투자 시장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